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108명, 카나가와 37명, 사이타마 35명, 치바 37명, 오사카 39명, 아이치 18명, 오키나와 2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5,851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6,56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00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1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0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4명으로 전체의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36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0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7명, 시설 내 감염이 5명, 유흥과 관련 감염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6명, 입원 환자는 46명 증가한 1,0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484명, 누적 사망자 수는 41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4일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신규 계약 요금 상품 휴대전화 기종 변경 등의 서비스가 7시간 가까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NTT 도코모 측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0분경 고객의 계약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며 전국의 매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각종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 신규 가입, 요금제 변경, 단말기 변경 등의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통신은 평소대로 이용은 가능하였습니다. NTT 도코모 측은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신규 가입 등 관련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달 1일에는 도쿄증권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로 종일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화에 반하는 디지털 시스템 관련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에 대해서도 취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의 도코모 계좌 등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를 악용한 부정인출, 유초은행의 현금카드인 미지카의 부정인출에 이어 전용 사이트의 부정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은행 측이 조사한 결과 1,400명 이상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유초은행에서는 예금의 부정한 인출이 발각된 현금카드 미지카의 전용 사이트에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량의 부정 접속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이 자세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회원 1,422명이 부정으로 로그인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카드번호 뒤 4자리, 유효기간 등의 정보이며 은행 측은 대상자의 카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고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측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학술회의의 신규 추천회원 중 6명의 후보를 스가 총리가 임명을 보류하며 학문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명확한 위법이다라고 비판하며 보류한 이유 등을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설명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総理自らが任命、形式的任命権者ですから、総理自ら出てきていただいてご説明をいただくというのが筋であると。 에다노 씨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새로운 회원 후보의 일부 임명을 최근 스가 총리가 보류한 것에 대해 안보법제의 때의 헌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헌법도 멋대로 해석을 바꿨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해석도 바꾸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근대 국가로서 보기 흉하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일본 학술회의법에서는 분명히 재량권이 없어 위법행위이다. 이번 주 내각위원회가 열리니 스가 총리가 직접 나와 설명하는 게 절차라며 이번 주 열리는 중참양원의 내각위원회의 폐해중 심사에서 임명을 미룬 이유 등을 스가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 후보 중 하나인 아비간에 대해서
심사를 3주 만에 마치고 11월에 승인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세부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은 월 내라도 국가 승인 신청을 낼 방침이며 정부는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승인 여부를 가릴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신청 전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간에 대해서는 5월 아베 전 총리가 이달 안에 승인하도록 후생노동성에 지시한 바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후생노동성 내에서도 일정과 결론이 결정되면 심사가 유명무실하고 유효성이나 안전성의 확인이 불충분하게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단기 체제와 장기 체제 양측의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이번 주 내에라도 합의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완화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중에라도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왕래 재개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자는 출장을 비롯한 단기 체류자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의 쌍방이며 이러한 경우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한일 양국은 태평양 전쟁 중의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내에는 왕래 재개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과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왕래 재개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리가 사망과 질병, 해외 출장 등 어떠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대행하는 임시 대리를 5순위까지 두는 것으로 내각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그 5명을 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등의 경우는 직급에서 계승 순서가 결정되는 한편 일본의 경우는 개각 시 총리가 경험 등을 감안하여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스가 총리도 첫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계승 제1위는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 코노타로 행정개혁 담당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된 올해 3월 이후 승계 순서 1위였던 아소씨를 결석하도록 방침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넘버 1과 2가 밀접 접촉자로 감염될 경우 정부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치바 롯데 마린스 소속으로 올 시즌 5승을 거둔 이와시타 다이키 투수와 1군팀 스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이와시타 투수는 3일 밤 컨디션 불량을 느꼈으며 4일 아침 일어나 체온 측정을 한 결과 38.4도가 확인되어 구단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치바 시내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시타 선수는 이달 1일 니오넴전에서도 선발로 등판하였으며 이일은 하네다 공항에서 치바시에 위치한 홈구장 조조 마린 스타디움까지 차로 이동하였으며 3일까지 훈련하였습니다. 또한 1군팀 스텝도 4일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이와시타 투수와 함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고 있지만 4일 세이버와의 경기 후 1군 선수와 지도자들 그리고 팀 스텝이 모두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구단 측은 5일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상 자위대는 아사카 주둔지에서 훈련에 참가한 20대 여성 자위관 26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사카 주둔지에서는 7월경 각지의 부대에서 참가하는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염된 26명은 지난달 말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후 감염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의 소속은 홋카이도, 이와테, 도쿄, 시즈오카, 사가, 쿠마모토,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치바에서 훈련에 참여한 대원의 가족인 20대 남성과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과 접촉한 한 명의 대원도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육상자위대에 따르면 주둔지를 찾는 사람이 자위관으로 한정되는 등의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클러스터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인으로 물건을 나르거나 소독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주행 로봇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억제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용 보험이 마련되지 않아 손보제팬은 자동주행 로봇에 특화된 새로운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동주행 로봇이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옮기는 상품을 파손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는 실증 실험을 하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보제팬 담당자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보내는 것에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주행 로봇의 실용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험사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